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이 있었고,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또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관리 체계를 잘 만들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만은 막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발의되고 제정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최근 유사 사례에서 강력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4월 6일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유죄 판결이 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오사와 오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5층 높이 16.5m에서 작업했던 게 사고 원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유해, 위험 요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산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대비 지침서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 법원은 오랜 심리를 거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 회사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사례입니다. 그래도 이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4월 26일에 창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는 크레인 방열판에 하청 근로자가 깔려서 숨진 사건이었는데,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H사 법인 자체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가 됐고요.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실형은 아니지만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두 번째 판결의 경우에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피고인들이 안전 의무와 관련해서 일부 이행은 하였고, 범행과 관련해서도 전부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봐서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대하게 보았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새겨볼 만한데요.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입법 목적과 재정 경위를 고려할 때 경영 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영 책임자를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2010년부터 21년까지 4차례나 적발되어서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또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점 등을 아주 안 좋은 양정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애초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든지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취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을 한 사건인데, 오히려 하청업체 대표이사보다 원청업체의 대표가 더 중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실제로 이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최종 책임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본인이 관장하는 하청업체까지 필요한 안전 의무들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14건 모두 그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령 제도는 예전 60년대, 70년대부터 수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망사고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 의무들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재해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이루어지는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00번이 넘는 유사한 징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전조치를 확보해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자잘한 재해 상황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러한 자잘한 재해 상황을 막아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망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필요한 조치들을 평소에 잘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 조치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막막하시다면 법률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든든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한 조력을 받아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몇 대 선진국에 올라서 있고 충분히 선진적인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더 이상 없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미 사고가 터진 이후에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 늦은 것이고요. 평소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고 원하신다면 충분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의 이형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